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논설 주간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시죠? 정치, 경제가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재정경제원을 출입했습니다. 지금의 기재부죠. 그때 어려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였고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파업이 연일 이루어지고 노동 관련법 개혁 법안도 통과가 무산이 되고 정치권은 대권 경쟁으로 정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보 철강이 그 당시 쓰러졌습니다. 요즘 우리도 얼마 전에 한진해운이 쓰러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한 30대 그룹 중에서 한 20개 그룹이 거의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대 그룹 중에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한 10개 정도 아닌가. 그만큼 지금 제조업이 위기입니다. 제조업 성장이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현대자동차가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전전홍 기자와 함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경제 상황이 지난 96년간 너무 닮은 꼴이다. 그래서 데자뷰 아니냐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1996년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점은 우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수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1996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매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에서 9%를 기록했었는데요. 지금도 최근 8월까지 20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9월 들어 잠깐 반등했던 수출이 10월 들어서 삼성발 악재, 현대차 리콜 사태 등이 겹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할 위험이어서 수출이야말로 1996년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그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의 설비 투자, 제조업 성장률 등이 전부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는 와중에 최근 민간 금융 보고서를 보면 30대 그룹의 최대 2분의 1 이상이 부실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는 보고서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996년 당시 진로, 쌍방울, 한보, 대우그룹 등이 무너졌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최악의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그 당시처럼 급격하게 위기가 확 닥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예견도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분명 1996년 외환위기는 한국인들에게 고통이었지만 분명 교훈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와 가장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외환 보유고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 신용 등급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6년 외환위기 직전만 해도 40억 달러조차 밑돌아서 바닥을 쳤다라는 말이 나오던 외환 보유고가 지난 9월 3,700억 달러를 넘어서 있습니다. 또 이런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등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올리면서 이제 한국의 신용 등급은 중국,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 분명히 안전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가 충분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기는 한데 구조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아까도 퍼펙트 스톰 이야기했는데 초대형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지난 1996년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최근 퍼펙트 스톰 위기의 출발점이 가계부채라는 점입니다. 1996년 당시에는 기업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서 기업에서 시작된 위기인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기면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가계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가려있긴 하지만 국가 채무가 3년 사이에 100조 원이나 늘어 600조 원에 이르면서 향후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정책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도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이나 실물 경제로 번졌다면 최근에는 실물 경제 자체가 먼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좀 이런 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일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96년도에도 그때 뭐 경제부총리가 펀더멘탈한 이상 없다 했는데 결국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내놨는데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특히 제조업 성장률은 7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이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과 하루 뒤인 2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관련 간담회에서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다소 어려운 말을 꺼내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인 경제를 낳는다는 다소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부총리나 다른 장관들도 뭐 최근에 가계부채의 질은 아직 문제가 없다. 부동산 문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들을 꺼내면서 과연 한국의 고위층이 경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 경제에 좀 역동성을 풀어놓고 활력을 넣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과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가 아니라 실물 경제 자체에서 시작된 위기고 이것이 흔히 세계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적 저성장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구조개혁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 해운 등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에 한계 기업과 좀비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가장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도 이제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업을 되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 의료법 개정 등을 위한 규제 개혁이 빨리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이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보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분배나 복지, 인기 영합적인 공약을 내놓을 우려가 있는데 이보다는 정치권이 리더십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 경제 대지진이 다가오는데 경제 리더십이 없어 걱정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좀 소신 있게 자신감 있게 좀 경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